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이익은 제1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에 섹션 3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이익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 전략적 이익과 운영적 이익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이익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이해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운영활동, 제품 개발 활동이겠죠. 운영활동에 어떤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입의 전략적인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개발을 떠나서 기업 전체 관점, 좀 더 조직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 관점, 좀 더 먼 미래에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내 제품 정보에 대한 수동적 관점, 수동적 운영적 관점을 적극적인 분석적 관점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운영적 관점, 예를 들어서 현재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어떤 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개발을 잘 하려고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관점이죠. 자료를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 제품 개발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생긴 부산물이다. 그런 심하게 말하면 부산물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자료에 대해서 어떤 그걸 이용하려 한다든가 그런 성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이제 분석이라는 그 관점을 다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거기서 그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찾고 또 그 자료를 찾아서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또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어떤 관점으로 기업의 어떤 종업원이나 또는 기업의 운영자들의 관점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했을 때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내 제품 자료 분석 응용에 대한 조직과 상시적 빅데이터 분석 적용 활동을 유지한다. 이것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제품 자료나 제품 개발 과정이고 이러한 제품 개발에 관련된 자료나 과정은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할 수 없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즉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은 상시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어떤 외부 전문가를 들여와서 그 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과정을 분석하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을 아마 만들 거고 내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서 아마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기업 내 제품 자료 분석 응용에 대한 조직도 생기고 상시적인 빅데이터 분석 활동이 생길 겁니다. 특히 전문적인 어떤 컨설턴트, 그것만 하는 컨설턴트를 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직접 자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운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어떤 빅데이터 분석 조직이라든가 활동이 계속 생기고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 더하기 이런 조직 같은 게 생기면 그리고 또한 운영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생긴다면 그것들이 기업 자체의 어떤 성격을 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냥 자료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축적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산업을 또 개척한다든가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은 기업의 운영자가 굉장히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능화 자율화된 생산 서비스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앞에 어떤 과정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고객 지원에 대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이 자율화되고 아주 고도화된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시스템에서 정보 시스템이든 IoT 시스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제품 빅데이터, 제품 데이터의 스마트화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계속 사용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축적돼야지만 더 나아가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도 고도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의 전체 프로세스 또는 제품으로 보면 제품 주기 전체가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생산이나 고객 지원 이전에 많이 활성화되고 도입해서 그 준비가 돼야지만이 그 생산이나 고객 지원 또는 다른 분야의 어떤 고도화, 스마트화 또는 빅데이터화가 좀 더 고도화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시장을 변화시킬 빅데이터 기술을 감시하고 적용할 체계를 제공한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지금 당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당장 도입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 크게 효과가 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꼭 그러한 우리 자체가 이득을 난다기보다는 주위의 기업들이 경쟁사가 되겠죠. 경쟁사들이 이런 제품 빅데이터 또는 관련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 조직들하고 경쟁할 때 꼭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또는 AI 기술들을 잘 보면 이렇게 천천히 어떤 증가하는 게 아니라 퀀텀 점프 일종의 갑자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그걸 임계치를 지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발전의 임계치가 지나면 그 수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임성식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새로운 기법이 도입됨으로써 또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바둑을 두어서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이길 정도로 그런 점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만약에 그런 점프 기술이 우리한테 있으면 괜찮은데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 순식간에 그 기술에 의해서 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어떤 그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지만 주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제 경쟁사가 그런 기술을 도입한다고 할 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그 AI 연구소를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 같은 데도 있고요. 당연히 미국의 스탠퍼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거기랑 협업을 하기 위해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최신 기술들, 발전하는 기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지하고 느끼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 또는 임계치가 넘어간다 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신경망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 당장은 이득이 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외부의 변화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서 내부적으로 조직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외부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기업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입의 운영적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하고 좀 다르게 운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제품 개발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당장 우리가 제품 개발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운영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 개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이것을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그런 걸로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제품 개발 과정을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모델링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이렇더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 개발에 대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과거 자료만 가지고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뭐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생기고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 지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존의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은 사람이 분석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은 분석 모델의 자료로 사용할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합리적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디지털화되어 있고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 리얼타임으로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 개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룰 검색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분석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리얼타임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그거를 뭐 대시보드 시스템 같은 걸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제품 개발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된 제품 개발과 설계 변경 관련 지식 축적과 관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개발이라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하죠. PM이 보는 것들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PM도 그 말단에 설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경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제품 개발을 보고를 받을 뿐이지 그 제품 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리얼타임으로 본다든지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분석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최고 경영자조차도 제품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모르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개념에 디지털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디지털 렌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제품 개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영자는 못 봤는데 디지털 렌즈를 들여대서 그 안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다.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디지털 현미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설계자들 자체도 이런 축적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축적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러한 지식이라든가 자료들을 최고 경영자도 볼 수 있고 말단의 설계자들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도입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사에 나온 국내외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조직과 활동을 좀 확인해 보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냥 빅데이터가 아니라 제품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러한 조직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결과들이 요즘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제품 빅데이터, 제품 개발에 AI나 빅데이터를 적용하려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이익에 대한 요약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략적 이익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것은 제품 개발을 떠나서 기업 전체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고객 지원,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다 따라할 수 있는, 전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우리의 경쟁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임계치를 넘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 신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운영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참여하는 기술자라든가 PM이라든가 또는 뭐 최고 경영자까지 그 제품 개발을 속속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디지털 렌즈 같은 그런 새로운 도구가 도입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